내 친정집 좀 팔아라. 네, 남편 변호사 합격 선물로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단순한 농담도 아니었고 잠깐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막 서른을 간 넘긴 새댁입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힘든 수험 생활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우리 둘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라면 평생 고생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새 출발을 축하해 주시려는 줄 알았는데 장모님의 얼굴빛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 친정집, 아직 부모님 명의지, 시가도 꽤 나가겠다. 내 남편이 이제 변호사 됐으니 체면도 세워야 하고 합격 선물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니? 내 친정집 팔면 딱이네.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집은 제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피땀이자 제가 자라난 추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집을 아무렇지 않게 남편 합격 선물이라며 달라고 요구하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장모님의 표정,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그 오만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건 제 부모님 집이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내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변호사야, 변호사? 네가 뭐라도 내놓는 게 당연한 거야. 안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있을 자격도 없는 거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아도 늘 정직하게 살아온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저와 오빠를 키워내셨습니다. 친정집은 아버지가 젊을 때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하신 집이었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문의 뿌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그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장난감이라도 되는 듯 친정집을 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를 챙겨주고 공부할 때도 저의 지지를 고맙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장모님의 말이라면 거의 무조건 따르는 성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다며 자랑하시곤 했는데 그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착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저를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네가 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라. 그 말투에는 언제나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저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며느리니까 조금은 맞춰야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제 친정집을 팔라니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제 가족 전체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친정집을 팔라 하셨어. 당신 변호사 합격 선물로 집을 마련하라면서.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어머니는 그냥 농담처럼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농담일 리 없다는 걸요. 장모님의 눈빛, 그리고 목소리. 그건 분명히 계산된 요구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그건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야. 그 집은 절대 팔 수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갈등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저, 아내로서의 제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 평생 자신을 붙잡아온 장모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번의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장모님은 다시 움직이실 것이고, 그때는 더 노골적으로, 더 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장모님의 행동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날은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만큼은 따뜻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제 변호사야. 이제는 우리 집안도 달라져야 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변호사 합격 선물 정도는 해야지. 장모님의 말에 친척 몇몇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은 제 쪽을 슬쩍 바라보며 또다시 화살을 날렸습니다. 지은 씨, 친정집 아직 그대로지? 그 집이면 딱 좋은데. 부모님도 연세 드셨으니 작은 집으로 옮기셔도 되잖아? 큰 집 팔아서 사위 선물해주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게 아니에요. 괜히 분위기만. 하지만 장모님은 아들의 만류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며느리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공부할 동안 얼마나 내가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이젠 내 아내가 나서야 할 차례지. 식탁 위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그 집은 제 부모님의 전 재산이자 저희 가족의 터전이에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곧바로 날카로운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결국 네가 우리 집 체면을 망치겠다는 거네. 변호사 집안에 걸맞게 살려면 돈이 필요해. 그런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부모 집 말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고? 그 순간 저는 마치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모욕을 느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저를 깎아내리다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 제 오빠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장모님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고정한 오빠의 얼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식사 자리는 더 이상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죽인 정적 속에서 장모님의 목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부모가 집 한 채로 평생 산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아들 앞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내놔야지. 변호사가 됐는데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이 어디 체면이 서겠니? 순간 제 오빠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그 집은 우리 부모님 인생이 걸린 집입니다.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노후와 자존심이 달려 있다고요. 그 목소리는 단단했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 내밀며 비웃었습니다. 오빠라면서 여동생 앞날은 안 보이세요?
변호사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그 집안 체면을 세워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 막을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오빠가 숨을 고르며 제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겁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스며든 곳이에요. 그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팔라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그저 말없이 잔에 술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은 마지막 일격이라도 날리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 그렇게까지 버티겠다면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두고 봐. 네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두고 볼 거야?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난감해. 하지만 어머니가 괜히 저러시는 건 아닐 거야.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겠어? 당장 집을 팔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논이라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쨍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장모님과의 갈등이 아니라 남편까지 서서히 그녀의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며칠 뒤 장모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고 지난번처럼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아,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했지? 내 마음 다치게 한 건 미안하다. 나도 순간 흥분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정말 장모님이 사과를?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불러 저녁을 대접하셨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 놓으시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기분 나쁜 말은 그만하자. 앞으로는 가족끼리 잘 지내야지.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역시 안도한 듯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혹시 오해였을까? 장모님이 진심으로 화해를 원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장모님은 돌연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내 부모님은 아직도 그 집에 계시지? 내가 알아봤는데 요즘 근처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 그 집 팔면 정말 좋은 값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더 이상 강요하진 않을게. 대신 내 부모님께 직접 말씀 좀 드려라. 사위 체면 세워줄 겸 합격 선물로 큰 집 하나 장만해야지 않겠니?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사과와 화해 제스처가 결국 이 말을 꺼내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은 그저 술잔만 만지작거렸고 저는 두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정집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생과 추억이 담긴 집이에요. 그걸 돈으로 계산하실 수는 없어요. 순간 장모님의 미소는 사라지고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눈빛에는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우리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장모님이 집착하는 건 단순히 합격 선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의 태도는 더 이상 숨김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말부터 꺼냈습니다. 지은아, 생각 좀 해봤니? 네, 부모님 집 팔면 너도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우리 아들도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잖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니?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으니 제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은 아예 제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 큰따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을 파시면 며느리 체면도 세워지고 사위 변호사 합격 선물도 될 겁니다. 그게 다 따님을 위한 길이지요.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할 제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만들다니. 저는 장모님께 직접 찾아가 따졌습니다. 장모님, 왜 제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하세요? 그분들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장모님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니? 사위 앞날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네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는 거잖아.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이 단순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연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 부모님까지 괴롭히셔. 제발 나서서 말 좀 해줘. 하지만 남편은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음은 아픈데 어머니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괜히 맞서서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희망의 불씨가 하나씩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조차 믿을 수 없게 된 현실. 저는 혼자서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모님의 집착 뒤에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장모님의 집착은 점점 더 도가 지나쳤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불안했고 부모님께 죄송스러움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늘 우리 아들의 체면을 강조했지만 정작 남편은 그리 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합격 축하 선물이라면 소박한 파티나 작은 선물로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친정집을 팔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건 너무 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장모님의 방문 앞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고 곧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엔 확실해요. 제 사위 변호사 합격 덕분에 명분은 충분하다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큰 돈?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리고 왜 명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을 살폈습니다. 장모님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복잡한 종이들이 비쳐 보였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은 긴장감으로 번뜩이고 있었고 입술은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계좌만 무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숨을 죽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계좌? 무슨 계좌를 말하는 거지? 장모님께 숨겨둔 돈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장모님이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변호사 합격 선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숨겨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전화 내용, 큰돈, 그리고 계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번졌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차명 계좌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동안 저는 장모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장모님은 자주 외출하셨고 돌아오실 때면 늘 손에 서류 봉투나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남편 몰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장모님 명의와 관련된 금융 기록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모님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숨겨져 있었고 입출금 내역은 수상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불법적인 투자와 연루된 정황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친정집을 팔라고 했던 거구나. 돈이 필요했던 거야. 남편 합격 선물이라는 말은 단지 명분이었을 뿐.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모님을 마주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다 압니다. 차명 계좌,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돈들. 그게 진짜 이유였죠? 제 친정집은 그저 핑계였던 거죠? 장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차명 계좌라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건 다 가짜 소문일 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증거예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걸 들고 가면 경찰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오듯 소리쳤습니다. 감히 네가 며느리 주제에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 다 너 때문이야. 장모님의 날 선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모님의 고함은 귀를 찢을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참고 삼키며 지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장모님 앞에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장모님. 스스로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에 넘기든지 더 이상 제 가족을 들먹이며 욕심을 채우지 마세요. 장모님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뒤엉켰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몰아붙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너 같은 며느리가 뭘 안다고? 저는 장모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제 친정집을 팔아야 했습니까? 왜 제 부모님까지 들볶으셨어요? 그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장모님 욕심을 위한 거잖아요. 거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눈치를 살피며 중재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지금이라도 그냥 털어놓고 사과하세요. 더 늦기 전에 그러자 장모님은 아들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오늘날 변호사 된 게 다 누구 덕인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장모님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젠 어머니가 선을 넘으셨어. 우리가 막아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제 편에 서주었구나. 그제야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제 손에 있었고 남편까지 제 편에 섰습니다. 장모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모님의 고함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증거 서류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눌러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는 무겁고도 팽팽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친정집, 제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장모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남편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곁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차명 계좌는 불법이에요. 경찰에 알려지면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털어놓고 정리하는 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장모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과 저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마저 날 이렇게 버리는 거니?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까지 등을 돌리다니.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이 그토록 친정집을 집착하며 팔라 한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 자금을 메우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문득 제 안에서 긴장이 풀리며 서늘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끝이 보인다는 걸요. 장모님은 여전히 울분에 차 있었지만 이미 눈빛은 초조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나고 장모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아들로서의 갈등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끝내 경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와 남편이 정리한 서류는 장모님의 차명 계좌 운영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장모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걸 했겠어.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녀는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오만하게 고개를 치켜들던 그 장모님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과 서글픔이 뒤섞였지만 분명한 건 정의가 바로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함께 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집을 팔라는 소리도 괴롭히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에 저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딸아. 이제라도 네가 당당하게 지켜줘서 엄마 아빠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짓눌러 오던 짐이 한꺼번에 내려간 듯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몰락은 씁쓸했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이겼다는 것을요. 장모님이 경찰에 끌려간 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리던 친척들은 이제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가족까지 짓밟아온 사람이었다는 걸요. 저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모님이 저를 깎아내릴 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몇몇 친척이 제게 와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네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실을 몰랐을 거야. 잘 해냈어. 그 말에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내가 싸워온 건 단순히 친정집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 가정, 내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을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 편을 들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제 곁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편에 설게.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이제는 내가 지켜줄 차례야.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 역시 평온을 되찾으셨습니다. 장모님의 압박에서 벗어난 뒤 어머니는 작은 화단을 가꾸시며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여유를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누구에게도 우리 가족의 삶을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 사건은 분명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일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이자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련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시댁이니까 내가 조금은 참아야지.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잘못된 겁니다. 장모님은 아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제 친정집과 제 부모님을 짓밟으려 했지만 결국 드러난 건 끝없는 욕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가까운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삶과 가족의 가치는 돈으로도 명분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착함은 미덕일 수 있지만 무조건 참는 건 미덕이 아니다. 착함을 가장한 침묵은 결국 누군가의 욕심을 키울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와 제 가족을 함부로 대하려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번 일을 통해 온몸으로 배웠으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건 분노도 억울함도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뒤 남은 건 오직 하나,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친정집을 팔라는 장모님의 요구를 어떻게 막아내셨을까요?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요구를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처음 이 일을 겪을 때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같은 길을 걷는 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낯선 이의 목소리가 가장 큰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마음속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든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답답함에 손을 꽉 쥐셨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장모님이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에서는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옳고 그름은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끝내 정의는 드러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묻어둔 사연이 있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웃으며 사이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연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